일장 따뜻한 만남의 시작. 안녕하세요. 노인 건강 전문의 박춘섭 박사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심장병,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사실 우리 몸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모든 세포막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비타민 D 합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관리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경상남도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아침 햇살이 숲길을 비추고 새소리가 맑게 울리던 그곳에서 90세가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건강전도사로 불릴 만큼 활기찬 분이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산책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던데 매일 걷고 채소도 챙겨 먹는데 왜 그런 걸까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당황했던 경험이 여러분께도 있으시죠?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친구예요. 단지 이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을 알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HDL 고밀도 지단백질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처리합니다. 혈관의 청소부 같은 존재죠. LDL 저밀도 지단백질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에 쌓이면 염증과 플라크를 형성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75%가 간에서 자체 생성되고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건 2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기름진 음식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반만 맞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켰지만 은퇴 후 작은 사업을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LDL 수치가 높게 나왔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합니다. 저는 매일 10분 명상과 깊은 호흡을 권했고 6개월 후 검사에서 LDL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이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피하시죠. 하지만 2020년 미국 심장협회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한두 개 계란 섭취가 안전하며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나이 들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대사와 호르몬 변화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80대 할머니는 60대 초반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지만 하루 30분 걷기, 국물 줄이기, 채소 섭취 늘리기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70대 중반부터 약을 줄였고 최근엔 정상 수치를 유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FH는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이 콜레스테롤 수치의 50에서 80%를 좌우합니다. 40대 남성분이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식이 조절과 운동을 시작한 뒤 4개월 만에 수치를 개선했습니다. 반면 30대 여성은 매일 2시간 헬스장에서 운동했지만 밤마다 야식과 단 음료로 스트레스를 풀다 콜레스테롤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운동뿐 아니라 식습관 균형이 중요하다는 교훈이죠.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 관리, 필요시 약물 치료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거나 운동만 하면 된다는 오해를 버리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2장 걷기 작은 걸음이 만드는 큰 변화. 걷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주 5회 걷기만 해도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합니다. 혈관이 튼튼해지고 심장 건강이 개선되며 기분까지 좋아지죠. 앞서 소개한 90세 할머니는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숲길을 걸으셨습니다. 젊었을 땐 농사로 몸을 썼지만 지금은 걷기가 최고의 약이에요. 바람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요. 라던 환한 미소에서 단단한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숲길은 나무의 피톤치드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흙길은 하체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킵니다. 100세 어르신은 숲이 나를 살렸어요 라며 비 오는 날도 우산을 들고 산책하셨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걷는 게 참 좋아요 라던 해맑은 웃음이 잊히지 않습니다. 걷기는 비싼 장비나 헬스장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침 공원 한 바퀴는 맑은 공기와 부드러운 햇살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저녁 골목길 산책은 하루 피로를 날리는 좋은 방법이죠. 50대 남성은 운동은 체질에 안 맞는다며 걷기를 거부했지만 공원에서 강아지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에 5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이제 내가 강아지보다 빠르다며 웃으셨고 콜레스테롤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죠. 60대 여성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다고 하셨지만 한 달 후 안 걸으면 허전하다며 수면 질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30대 여성은 혼자 걷기가 심심하다고 했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으니 음악에 맞춰 춤까지 춰요라며 즐겼습니다. 하루 40분 걷기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죠. 걷기 시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처음엔 10분부터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리세요. 2.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3. 일상에 통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같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50대 직장인은 계단 한 층씩 오르기로 시작해 3개월 후 10층까지 걷더네요. 숨이 덜 차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셨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다양합니다. HDL 증가, LDL 감소, 혈압 안정, 혈당 조절 개선, 체중 관리, 스트레스 감소, 수면 질 향상, 기분 개선. 걷기는 너무 간단해서 효과 없을 것 같다거나 운동 체질이 아니되다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5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3장 식탁 위의 건강 무엇을 먹을까? 건강한 식습관은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 열쇠입니다. 음식은 매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죠. 90세 할머니는 아침엔 귀리죽에 고구마, 점심은 현미밥에 된장국, 저녁은 채소 반찬에 생선이라는 소박한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무엇을 먹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LDL을 130mg/dl 미만으로 낮춥니다. 귀리, 보리, 현미, 사과, 배, 바나나가 대표적이죠. HDL을 60mg/dl 이상으로 높이려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를 드세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견과류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14% 낮춥니다. 저는 매일 호두 2알을 챙겨 먹습니다. 고소하고 혈관 건강에 좋죠. 반면 튀김, 가공육, 패스트푸드는 포화지방이 많아 LDL을 높입니다. 50대 남성은 매일 치킨과 삼겹살을 드시다. 총 콜레스테롤이 정상 200mg/dl보다 더 높게 240mg/dl로 나왔습니다.
주 1회로 줄여보세요 라고 권하자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점진적으로 주 3회, 2회, 1회로 줄여 6개월 후 195mg/dl로 개선되었죠. 치킨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며 웃으셨습니다. 30대 남성은 채소는 싫다고 했지만 고구마를 구워 꿀을 뿌려보세요 라는 제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 시도했습니다. 2주 후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나? 라며 감탄했고 한 달 뒤 브로콜리, 시금치를 조금씩 먹더니 3개월 후 식단 3분의 1을 채소로 채웠습니다. LDL이 10% 감소했죠. 40대 직장인 여성은 아침 식빵과 커피 대신 귀리죽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맛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을 5에서 10% 낮춥니다. 일주일에 이틀 시도한 뒤 한 달 후 속이 편하고 힘이 난다며 3개월 후 LDL이 15% 줄었습니다. 50대 주부는 가족이 고기를 좋아해 식단 바꾸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주 1회 고등어구이로 시작했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죠. 2개월 후 생선 요리를 늘리니 남편이 생선이 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족 건강으로 이어졌죠. 식단 변화를 위한 4주간의 작은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 라면에 채소 넣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2주차 주중 2회 건강식, 과자 대신 견과류, 국물 조금 남기기. 3주차 외식 시 샐러드나 생선 선택, 배달 전 채소 한 접시. 4주차 매 끼니 절반을 채소와 과일로, 디저트는 과일. 20대 학생은 라면에 브로콜리를 넣으니 죄책감이 덜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수치를 바꿉니다. 적극적 변화를 위한 3일간 식단 알려드립니다. 1일차 아침 귀리죽, 사과 반개, 호두, 점심 현미밥, 된장국, 시금치, 나물, 저녁 고등어구이, 올리브유 드레싱 샐러드. 2일차 아침 보리밥, 김치, 삶은 계란, 점심 현미밥, 샐러드, 저녁 연어구이, 브로콜리찜. 3일차 아침 오트밀, 바나나, 아몬드 새알, 점심 잡곡밥, 미역국, 두부조림, 저녁 참치 샐러드, 상추쌈. 천천히 먹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한 입에 20번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비만 위험이 42% 낮아집니다. 30대 남성은 빠른 식사로 속이 불편했지만 식사 시간을 5분 늘리니 2주 후 배고픔이 덜하다며 3개월 후 식사량이 15% 줄었습니다. 물도 필수입니다. 세계적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은 하루 1.5에서 2리터 수분 섭취가 혈액순환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을 권하자 한 분이 상큼해서 계속 마신다고 하셨죠. 하루 2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장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와의 이별.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늘려 LDL을 최대 7% 높입니다. 70대 할아버지는 식단을 철저히 지켰지만 자영업과 가족 문제로 잠을 못 자 LDL이 높았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럽다던 한숨이 무거웠죠. 하루 5분 호흡 명상을 권하자 처음엔 이게 뭐냐고 하셨지만 2주 후 숨소리에 집중하니 잡생각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LDL이 8% 줄었죠. 존스 홉킨스 의대는 10분 명상으로 코티졸을 12% 낮춘다고 했습니다. 100세 어르신은 가족과 웃고 떠들면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혈관 내벽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반려동물과 15분 교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36% 줄입니다. 60대 여성은 매일 저녁 손자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웃음소리가 걱정을 지운다고 하셨고 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취미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시를 엮으며 마음이 조용해지더군요. 메이오 클리닉은 집중적 취미가 스트레스를 34% 줄인다고 했습니다. 50대 남성은 퇴근 후 회사 걱정으로 잠을 못 잤지만 주말 호수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에서 점차 늘려 6개월 후 세상 걱정이 잊혀진다며 총 콜레스테롤이 235mg/dl에서 198mg/dl로 낮아졌습니다. 40대 여성은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했는데 밤을 샜다고 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걷기로 돌려보세요 라고 권하자 5분에서 30분으로 늘렸고 걷기가 더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은 15분 걷기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18% 낮춘다고 했죠. 감사 일기는 하루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방법입니다. 햇살이 따뜻했다, 동료가 커피를 사줬다 같은 사소한 일도 긍정적 마무리를 돕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2주간 감사 일기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23% 낮춘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처음엔 쓸 게 없었지만 2주차부터 감사할 일이 많아졌다며 한 달 후 잠이 편해지고 3개월 후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30대 직장인은 새벽 2시까지 일 생각에 잠 못 자다. 캐모마일 차와 감사 일기로 2주 후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잔다고 했습니다. 자연도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일본 산림욕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15분 보내는 것만으로 코티졸이 16% 감소하고 혈압이 2에서 5mmHg 낮아집니다. 50대 여성은 갑상선 문제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주말 공원 20분 산책을 시작해 2개월 후 나무 냄새에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4개월 후 갑상선 약이 줄고 콜레스테롤이 안정되었죠. 4주간 스트레스 관리법 알려드립니다. 1주차 3분 호흡 명상, 유튜브 가이드 활용. 2주차 따뜻한 차 카모마일, 감사 일기 3가지. 3주차 공원 15분 걷기, 창가에서 하늘 보기. 4주차 친구 통화, 코미디 영상 15분. 작은 습관이 마음과 혈관을 지킵니다. 우장잠과 콜레스테롤의 숨은 연결고리. 수면은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 수면이 이상적이죠.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5시간 미만 또는 8시간 이상, 남성은 6시간 미만 수면 시 LDL이 높아지고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LDL을 높이고 HDL을 낮춰 심혈관 위험을 키웁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 피곤함이 아닙니다. 코티졸 증가, 식욕 호르몬 불균형으로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고 간의 지질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콜레스테롤 생성이 늘어납니다. 잠자는 동안 심박수와 혈압이 낮아지며 심장이 회복되지만 부족하면 심혈관 건강이 악화되죠. 40대 직장인 김수광님은 야근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자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습니다. 주 2일만 7시간 자보세요 라고 권하자 스케줄을 조정했고 2개월 후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며 잠이 보약이라고 웃으셨습니다. 20대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2시간 뒤척였지만 폰을 밖에 두고 캐모마일 차와 음악을 들어보세요 라는 조언으로 11시 취침을 실천했습니다. 졸음이 먼저 온다며 하루가 편해졌다고 하셨죠. 좋은 수면 습관, 매일 같은 시간 취침과 기상, 자기 전 스마트폰, TV 피하기, 어둡고 조용한 침실, 적당한 온도. 늦은 오후,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편안한 침구, 안대, 귀마개 활용. 수면 시간 10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습관이 몸속 변화를 일으킵니다. 육장 콜레스테롤과 염증의 관계. 콜레스테롤은 염증과 만나면 더 위험해집니다. 염증은 상처나 세균에 대한 방어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몸을 공격합니다. 동맥벽에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플라크를 형성해 혈관을 좁히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산화된 LDL은 활성산소에 손상된 LDL로 혈관벽에 쉽게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다시 LDL 산화를 촉진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비만, 당뇨, 자가면역 질환, 만성 감염은 만성 염증을 유발해 심혈관 위험을 키웁니다. 고감도 HS, CRP로 불리는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로 염증을 확인할 수 있죠. 높은 HS, CRP는 심혈관 질환의 경고등입니다. 항염증 생활습관 식단은 오메가3, 연어, 고등어, 항산화제, 블루베리, 딸기, 불포화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50대 여성은 주 2회 연어로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하다고 했고 40대 남성은 아침 블루베리로 HS, CRP를 낮췄습니다. 식단, 운동, 수면을 함께 바꾼 결과였죠. 이번 주엔 점심에 연어 샐러드,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 올리브유 채소구이를 드셔보세요. 7장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콜레스테롤. 같은 식단, 같은 운동을 해도 계절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왜 겨울만 되면 수치가 올라갈까요? 라고 하세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계절과 콜레스테롤은 생각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고 여름철에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남성은 평균 3.9mg/dl, 여성은 5.4mg/dl 정도로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의 약 2.6에서 6.3%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실제로 평소엔 정상인데 겨울에만 고지혈증 경계선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먼저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고 고칼로리 음식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따뜻한 국물 음식이나 기름진 식사를 더 자주 찾게 되죠. 게다가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수치도 함께 낮아집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즉 비타민 D 부족과 운동량 감소가 겹쳐서 겨울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쉽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자주 섭취하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절이 바뀌니까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 건강도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계절에 따라 생활 습관도 유연하게 조정하라고 권합니다. 겨울에는 실내 스트레칭, 요가, 실내 자전거, 햇빛이 있는 시간대에 가벼운 산책, 연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 비타민 D 풍부한 식재료 활용, 몸이 무거워하지 말고 의식적으로라도 움직이기, 여름에는 아침 저녁 시원한 시간에 야외 걷기, 제철 과일, 생채소 중심의 신선한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혈액순환 원활하게, 땀 흘린 뒤엔 염분 보충도 적절히 해주기. 5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겨울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데 올해는 거실에서 하는 실내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더니 수치가 안정됐어요. 라고 하셨어요. 또 여름엔 수영을 시작하셨는데 정기검진에서 LDL 수치가 꽤 많이 낮아져 이번엔 스스로도 뿌듯했어요. 라고 웃으셨죠. 계절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계절에 맞게 내 몸을 돌보는 법을 찾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계절이 바뀌면서 몸에 어떤 변화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무기력해지고 수치도 올라가요. 여름엔 확실히 덜 먹고 더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절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계절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과 여름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건강 루틴을 새로 짜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작은 팁 하나 더. 콜레스테롤 검진을 받는 시기에도 계절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과잉 치료를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겨울철 수치는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니 그 차이를 알고 접근하면 더 현명한 관리가 가능하죠. 건강은 언제나 계절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절에 휘둘릴지 계절을 활용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돌아보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그저 나쁜 것이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친구지만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루 30분 걷기, 귀리와 생선으로 채워진 식탁,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명상 한 줄, 그리고 따뜻한 잠 한숨.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계절이 바뀌듯 몸도 변하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려는 그 따뜻한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지혜창고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 지혜창고와 함께 걸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